이렇게 모든 시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집중된 사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도 마지막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졸업반 진급을 위해서 어제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당시 조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 눈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수사에게 집중을 좀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유현정 의원님. 네. 오늘도 시험을 봤을 거고요. 이 의전원 진급 시험에 이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응시를 했다. 네. 좀 시점도 그렇고 아직 대학들이 뭐 본격적인 조치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입시와 관련된 개편안을 발표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촉발점이 된 게 결국 이제 조민 씨의 어떤 그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 이게 촉발돼서 결국 뭐 대학 입시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뭐 공교롭게도 당일날 아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급 시험을 봤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지금 연거번 학제를 해서 지금 일단 유급된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제 4학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임상의학 종합평가 시험을 일정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은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일단 뭐 대법원 판결이 나면 결정하겠다는 게 아마 부산대학 전문대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본인은 최소한으로 시험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지 않으면 또 유급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제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시험에 응시를 한 것 같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달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뭐 진급 시험을 보는 게 전혀 문제될 것 같고 불법은 아닙니다. 최진문 교수님. 그런데 어제 이 조 전 장관 딸 일가 이 입시 비리로 촉발된 대입 개편안이 어제 발표되고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심에 대해서는 좀 부글부글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의학전문대학원의 시험 날짜가 그 조민 씨가 결정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거기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연히 지금 이제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과 같은 날 발표가 되면서 뭐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민 씨 입장에서 당연히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시험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날짜가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예컨대 학교에서 이미 정해진 날짜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다만 이제 이 대입 제도 문제가 정시가 좀 확대되고 수시가 줄어드는 문제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있었던 문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녀한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입제도가 바뀐 건 분명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그 인사청문회나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사태가 왔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그 부분에서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다시는 이런 사회 지도층이 본인들의 자녀만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 부분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감찰모마건, 청와대 하명수사건 여러 가지 조 전 장관을 겨누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거 다 포함해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그 개인 비리하고 개인이 지금 혐의하고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상 있었던 그 뭐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거하고는 좀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개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사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텐데 저는 뭐 그 정경심 교수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와 같이 뭐 공만
정황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는 기소를 한 상황이라서 정경심 교수가 이 소환에 저는 그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급시험, 의전은 진급시험에 응시한 오랜만입니다. 조 전 장관 딸 얘기 주목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이제는 외교안보 소식으로 뉴스탑 10 이어갑니다.